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나무 토익의 권영준 강사고요. 오늘 강의 출발하겠습니다. 토익 브릿지 기본서 RC 강의할 거고요. 저는 종로에서 토익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토익 초중급자를 위한 토익 브릿지 강의를 담당하게 됐는데 저랑 같이 한번 정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파트 3를 들어가게 될 건데 자, 파트 3는 어떤 문제 유형이냐면 잘 보시죠. 제가 풀어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께서는 공지나 편지, 문자 메시지 같은 지문 하나를 보시게 될 겁니다. 문장이 아니라 지문이고요. 각 지문은 2개 또는 3개 문제가 출제가 돼서 가장 적합한 답을 골라 답안지에 표기해야 되는 말 그대로 지문을 잘 읽으시고 정보를 잘 캐치하셔서 답을 고르셔야 돼요. 우리 파트 2에서는 지문에 빈칸이 찍혀 있었죠. 적합한 걸 골라야 되는데 파트 3는 빈칸이 없어요. 다 읽으시고 내용에 맞게 적합한 정보를 찾는 게 파트 3가 되겠습니다. 문제 유형은 이런 거고요. 지금은 좀 짧은 지문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용으로 문제를 묻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문을 읽어봤더니 가게는 무엇을 파느냐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에 봤더니 정보를 찾아봤더니 여기 보이시죠? 우리는 가장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판다. 그럼 얘들은 뭐 파는데요? 그죠? 음식이니까 A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정보를 잘 찾으셔야 돼요. 또 이런 식입니다. 보시면 What time does the store close on Tuesday? 화요일에 언제 그 가게가 문을 닫느냐라고 했습니다. 몇 시에 닫느냐라고 했는데 시간이 이 부분에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지금 화요일이라고 했는데 본문에 화요일은 분명히 없어요. 숨겨놓은 거죠. 찾아봤더니 여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을 얘기하고 있죠. 9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그러면 화요일이 여기 속하니까 일단 뭐로 오셔야 돼요? C. 9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똑같은 눈에 보이는 단어만 찾으면 너무 쉽겠죠. 그래서 답이 그대로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좀 추론을 통해서 찾는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유형 잘 판단하시길 바랄게요. 자, 또 이그젬플 하나 볼게요. 원티드가 나왔는데 원티드 보시면 느낌 좀 오시죠. 그래서 일단 광고문이고 보통 구인에 잘 쓰인다는 기억하시고 파트 2 공부할 때도 기본적으로 우리 구인 많이 했었는데 토익 브릿지 자체가 어떤 지원을 뽑고 이런 거 잘 나옵니다. 오케이? 보셔야 되고 자, 얘는 뭘 위한 광고냐라고 썼는데 벌써 그림부터 얘기를 좀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보도 잘 찾으셔야 되고 읽어봤더니 We are hiring a faithful school bus driver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누굴 찾는 거예요? To look for a driver. 운전수를 찾기 위해서가 답이 되니까 C를 결정하시고 두 번째 What should interested people do인데 요렇게 끊어볼게요. 주어는 요겁니다. 흥미있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했었는데 보시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이런 거 나오죠. For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여기로 전화를 거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BC 봤더니 아까 얘기한 대로 무조건 그대로 단어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비슷한 단어를 골라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답은 컨택트가 답이었었고 콜과 일맥상통하죠. 연락하다니까 얘를 고를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편지, 이메일 지문을 먼저 접근을 해볼게요. 그래서 편지, 이메일은 가장 좀 쉬울 수도 있겠지만 또 많이 쓰는 거고 특히 편지는 잘 안 써도 이메일은 우리가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것들을 반영한 시험이 토익 브릿지이기 때문에 또 자주 나온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파트 2 제가 지문 강의할 때 잠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파트 2건, 파트 3건 이렇게 이메일이 나오게 되면 메일 주소에 좀 주의해라 라고 했는데 이따 문제 풀 때 언급을 드릴 건데 요거는 크게 뭐 중요한 건 없네요. 그죠? 근데 또 받고 보내는 사람 이름도 좀 잘 보셔야 되고 지금은 없는데 서브젝트 제목이 나온다면 제목도 잘 다뤄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요겁니다. 저희 팁인데 문제를 먼저 읽어주시면 감을 좀 찾을 수 있어요. 어차피 그 문제는 지문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명확히 해석을 하셨다면 대충 어떤 내용이 나올지 감을 좀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처음 보는 지문 읽는 게 편해요. 감이 좀 오는 지문이 편해요. 당연히 후자가 편하겠죠. 지문을 먼저 읽으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이 이메일이 쓰여졌냐? 이 이메일의 목적을 묻고 있으니까 목적은 앞쪽을 잘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Some students in our class, 몇몇 학생들이 have organized a study group을 만들었대 for the exam, 시험을 위해서. 그리고 we were wondering, 우리 궁금해 if you would like to join us, 우리에게 참여할 수 있는지. At the Hard Cafe this Friday, 이번 주 금요일에 참여할 수 있는지 Please respond by tomorrow, 내일까지 응답을 해줘 라고 했습니다. 목적은 나왔죠. 그죠? 우리 스터디 그룹에 참여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맥락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B로 결정하셔야 되고 함정이 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단어 보이시죠? 아까 얘기했지만 본문 아닌 단어를 그대로 답으로 잘 안 냅니다. 그래서 오답을 낼 때도 본문에 있는 단어를 오답에 집어넣어요.
왜? 본문에 있으니까 이거 답이겠지? 아닙니다. 오히려 오답일 때가 많으니까 그것도 감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리딩 프랙티스 갈 겁니다. 1번, 2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는 지금 얘도 이메일 지문인데 보시면 주소 나와 있죠. 첫 번째가 크게 눈에 띄는 게 없는데 두 번째 거 보시면 받는 사람이 뭐 이름이 나와 있고 ghotel.com이에요. g호텔이에요. 호텔. 받는 사람이 호텔 관련이라는 거 짐작하셔야 되고 날짜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purpose가 목적이니까 이메일의 목적을 묻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목적은 앞쪽이 중요합니다. 앞쪽 읽어봤더니 I'm just writing to thank you. 자, 밑줄 가볼게요. I am writing to. I'm writing to. 기억하시고 I'm writing to가 나오면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해석을 해보면 뭐뭐 하려고 쓰는 중이다 이거니까 목적이죠. 목적을 봤더니 thank you, 감사를 표현하고 싶대요. For the lovely time you gave us. 네가 우리에게 줬던 아주 사랑스러운 그 시간, 그 좋았던 시간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싶고 받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호텔이니까 그러면 호텔에 묵었던 사람이 호텔에 감사 편지 보내는 거구나, 이메일 보내는 거구나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을 A로 고르셔야죠. 호텔 오너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오케이? 자, 2번입니다. What does Mr. Sanders say she is going to do? 자, she is going to do. 자, 그 사람이 무엇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느냐? 할 거라고. 오케이? 자, 보시면 아까 읽었던 문장 다음 문장 이런 말이 나옵니다. We will recommend you to all our friends and we hope we can stay with blah blah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본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안 쓰는데 여기 will 보이시죠? will은 뭐뭐 할 것이다고. 그리고 be going to도 뭐뭐 할 것이다죠. 둘 다 할 것이다인데 굳이 또 이렇게 좀 바꿔서 혼동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얘기할 것은 추천하는 거죠. 추천. 그 맥락이 여기 있었고요. Tell other people about hotel에 대해서 말을 할 것이다. 이게 일맥상통한 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을 B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가볼게요. 이번엔 테스트 실전 문제입니다. 자, 실제 시험 이렇게 나오니까 보셔야 돼요. 얘도 가볼게요. 봤더니 handosupplies.com 회사가 같아요. 같은 회사는 뻔해요. 같은 회사 이메일 왜 받을까요? 뭔가 뭐 출장을 가든지 행사가 있든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제목 봤더니 벌써 business trip이에요. 출장 얘기하는구나. 짐작하셔야 되고 자, 첫 번째 문제는 목적이었습니다. 첫 부분 중요하다고 했고요. 읽어봤더니 The details regarding my upcoming business trip to Hong Kong에 대한 이거에 관한 자세 사항들이 are confirmed 확인되었대요. 확인된대. 그리고 please see the information attached below. 아래에 첨부한 정보를 좀 확인해줘. 그래서 이메일 보낸 이유는 디테일이 이제 출장 디테일이 완료됐으니까 확인을 좀 해봐라 라고 하는 게 되겠죠. To give details about trip입니다. 또 디테일이 있다고 무조건 지우지 마시고 무조건 똑같은 단어 오답은 아닙니다. 내용상 맞으면 답이 될 수 있으니까 해석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자, What does Mr. Williams ask Miss Jenkins to do?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윌리엄스 씨가 젠킨스 씨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청하느냐 이겁니다. 윌리엄스는 지금 보시면 여기 있죠.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청하느냐 요청사항 문제입니다. 답은 일단 먼저 보여드리면 pick him up인데 중요한 것은 요청사항이에요. 요청사항. 보통 이메일은 요청사항을 처음에 쓰고 싶죠. 사실 그게 목적이니까. 근데 좀 그래도 양식을 갖춰야죠. 보통 요청사항 끝부분에 잘 나옵니다. 끝부분에. 그래서 끝에 갔더니 여기 나오죠. I would appreciate. 나 고마울 것 같아. If you could meet me at the airport. 공항에서 나를 만날 수 있다면 공항에서 나를 픽업해줘. 이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A로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고요. 다음 질문 가볼게요. 또 이메일이고요. 또 보시면 이번엔 사람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볼 수 있는 정보는 제목밖에 없는데 위켄드 스터디 그룹이에요. 스터디 그룹이 나오니까 잘 보시고 자 5번부터 세부사항을 묻고 있네요. 왜 크리스틴은 unable to join the study group에 참가할 수 없느냐 라고 했는데 첫 부분 읽어보시면 바로 I'm sorry야. 잘 못하는구나. 짐작하시고 won't be able to join the study group에 참여 못할 것 같아. 왜? 이제 이유가 나오겠죠. 그래서 one of my teammates got injured. 내 팀메이트 중에 한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So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제 팁 중에 하나인데 자 so는 그래서죠. 그래서 특히 parsley 독해에서는요. so가 보이면 그 뒷문장의 답의 근거를 잘 가지고 와요. 우리나라만 해보셔도 그래서 그러니까 그 뒤에 내용이 중요하겠죠. 오케이? 자 읽어봤더니 They need me to play volleyball tomorrow afternoon. 거기서 나 같이 운동하자고 하거든. 그래서 거기에 참가를 못해. 내 팀메이트가 부상당해서. 오케이? 그래서 답을
그죠? B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게임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녀가 부상당한 건 아닙니다. 팀메이트가 부상당한 것이죠.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6번이었습니다. 자, 에릭 존슨은 누구냐? 라고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받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 잘 보셔야 됩니다. 답은 일단 얘인데 틀리셨다면 예로 할 수도 있고 예로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읽었던 문장 안에서 요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명확히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받는 사람이죠. 무슨 말이야? 나 스터디 그룹에 이번에 참가 못할 것 같다. 내 팀메이트가 부상당해서 내가 발리볼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 사람이 발리볼 플레이어예요? 아니죠. 얘는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는 멤버가 되겠죠. 다 물어보셔야 돼요. 아이고 넘어갔네요. 네, D가 답이었습니다. 오케이, 결정 잘 하시고요. 자, 7번입니다. 7번도 잘 읽으셔야 됩니다. What does Christine ask Eric to do입니다. 그러면 크리스틴이 에릭에게 뭘 하라고 요청하느냐? 요겁니다. 크리스틴은 쓴 사람이고요. 받는 사람에게 뭘 하라고 요청하느냐? 요청사항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끝부분에 잘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답은 일단 예로 고르셔야 됩니다. 문서를 좀 나눠줄래? 라고 했었는데 자, 가시면 또 보이세요? 여기 볼게요. 벗입니다. 벗. 아까 제가 so 되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벗도 되게 중요해요. 벗이 뜻이 뭐죠?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왠지 그 눈에 잘 보이는 문장보다는 내가 출제자라면 눈에 잘 보이는 문장보다는 좀 안 보이는 부분에 답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앞에 뻔한 문장보다는 but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오케이? 벗을 잘 보셔야 됩니다. I can do that because of the game 때문에 나를 못한다라고 했고요. 그 앞을 좀 읽어보시면 내가 담당하거든. 준비하고 프린트하는 거, 스터디 자료들을. 근데 내가 못할 것 같아. 게임 해야 되니까. 계속 갑니다. I already prepared them. 그것들을 다 준비는 해놨어. 그래서 I just need you to print and hand them out입니다. 그래서 그걸 프린트해서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 hand out. 손에서 손으로 전달해줬으면 좋겠어.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this 배포하다 분배하다로 결정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문자 메시지하고 온라인 채팅으로 가볼게요. 자, 문자 메시지 채팅은 조금 더 이메일보다 더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되게 좀 흔한 거지만 그래도 토익 브릿지에서 어떻게 묻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인데요. 보시게 되면 얘는 문자로 볼 수 있겠네요. 한 명이 문자를 보냈고 답장을 보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select the best response to Liam's message니까 응답으로 어울리는 걸 고르세요. 그러면 앞에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적합한 걸 고르셔야죠. 얘는 대충 내용이 뭐였냐면 내가 갈 수 있을지 잘 확실하지 않아. 날씨가 좋지 않거든. 그래서 Why don't we just stay home and play card? 그냥 집에서 카드 좀 하면 어떨까? 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답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보기 보시면 얘가 맞겠죠. 그죠? 그래서 B로 결정하셔야 되고 요까지만 보면은 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들이 보시면 tomorrow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답이 되지 않았던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또 가볼게요. 그러면 reading practice 갑니다. 좀 봤던 지금 거랑 비슷하죠? 문자 메시지예요. 첫 번째, What will Tina do next week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이냐고 이 사람 읽어볼게요. 자, 티나 씨가 지금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I'll be in Philadelphia next week. 거기 갈 거래. 근데 A, B를 봤더니 필라델피아는 단어도 없고 뭔가 좀 애매한데요. 계속 읽어볼게요. I have seminar도 있고요. 그리고 couple of meetings도 있고요. to attend 되어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가서 미팅 참가하고 그죠? 세미나하고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일 때문에 가는 거니까 뭐가 맞을까? Go on a business trip이 답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기억하시고 2번입니다.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다음 응답으로 어울리는 문장을 고르시면 돼요. 자, 읽어봤더니 마지막에 이런 말 나오죠. How about meeting me that day? 그날 날 만나는 게 어때? 라고 했습니다. 얘는 뭐 그렇게 멀지 않아. 뭐 이거고요. 이상하죠? 그 다음에 얘는 That would be great. 괜찮겠네. 그죠? 답이 되는 것은 B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3번, 4번은 또 텍스트 메시지인데요. 일단 주고받는 게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하지만 뻔합니다. 가볼게요. 3번은 캐롤이 또 갈게요. 캐롤이 요청합니다. 베리가 뭘 하라고. 캐롤이 베리한테 뭘 하라고 요청하느냐 이겁니다. 처음 읽어봤더니 I think I left my book in your house. 네 집에 책 놓고 온 것 같은데. 계속합니다. Could you check to see if it's there? 이렇게 나왔죠. 자, 지금 얘가 무엇을 요청하냐인데 요청사항이에요. 오케이? 요청사항 질문은 사실은 뻔합니다. 요청사항 질문은 답이 어디 있을까? 요청하는 문장이 나오겠죠. 요청하는 문장은 보통 뭘까요? 첫 번째, 명령문입니다.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이 나오면 요청사항 문장의 답의 근거가 잘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명령문을 어떻게 쓸 수도 있죠. please가 앞에 나올 수도 있죠. please 블라블라 이렇게 나와도 요거의 답의 근거가 잘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지금처럼 조동사 의문문이 있습니다. 조동사 의문문이요. 뭐 can you
could you 이렇게 나오게 되면 뭐뭐 해줄 수 있겠니? 이런 것들이 요청사의 답이 나오니까 그런 포인트도 기억하시면 답을 잘 고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책 찾아줘 이겁니다. 그래서 답은 A로 고르셔야 되고 책을 아이템, 물품으로 바꾼 거니까 그죠? 잘 결정을 하셨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최고의 응답을 고르는 건데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You don't have to. 너 할 필요 없어. I can come and pick it up. 내가 와서 갖고 갈 거거든. 이렇게 나왔죠. 봤더니 Sure, try them on. 자, them. 제가 part 2 강의할 때 강조했었는데 대명사를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them이 뭐죠? them은 앞에서 말하는 복수 명사를 얘기합니다. 근데 앞을 봤더니 복수 명사가 없어요. 그죠?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답이 될 수 없고 B로 그러셔야 돼요. 그래 와라. 나 집에 계속 있을 거니까 와서 찾아가. 이게 맞겠죠. 그래서 답을 B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실전 문제로 가보도록 합니다. 자, 똑같고요. 아까도 좀 더 길었을 뿐이 똑같습니다. 제가 봤더니 자, What does Jenny want to do? 제니가 뭘 하고 싶어 하느냐라고 했었는데 읽어보시면 제니가 말한 게 It was great seeing you at the party last night. 어제 봐서 좋았고 I forgot to ask you. 너한테 물어볼 거 좀 깜빡했었는데 Is your company still looking for applicant? 지원자를 아직 찾고 있냐라고 했었는데 그럼 내용상 답이 나왔죠. 얘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원하는 것은 야, 니네 회사 지원자 찾고 있어? 그 말은 뭐야? 니네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그러니까 applicant를 보시고 답을 결정할 수 있었던 그런 문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 해왔던 답으로 어울리는 문장이에요. 라고 했고 I would be interested. 나 관심 있으니까 지원자 자리 있으면 좀 지원하고 싶은데 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장이에요. 답으로서는 얘가 당연하겠죠. 그래 나한테 이력서 보내줘라. 여기 맞겠죠. 그죠? B로 결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엔 챗 컨버세이션인데 오늘 본 것 중에 제일 많네요. 제일 많네. 제가 한 가지 좀 강조드릴 건 뭐냐면 내용을 읽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내용을 다 읽었어. 근데 누가 말하는지 몰라. 그러면 다시 읽으셔야 돼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화자 이름을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 메시지나 채팅창을 보게 될 때는 화자 이름을 먼저 읽어보세요. 오케이? 네이브, 캘 이렇게 읽어보시고 두 명이구나 짐작하고 들어가셔야지 나중에 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 포인트도 꼭 기억하셔서 제대로 읽기 전에 사람 이름을 먼저 체크한다. 그것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8번입니다. Dave want Carol to do. 데이브가 캐럴에게 뭘 하길 원하느냐 라고 했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I just got ticket to the Kristen Sanders concert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콘서트기 얻었고요. Do you want to see the concert with me? 같이 보러 갈래? 그죠? 라는 것은 그게 되겠죠. What's a performance? 원형입니다. 그래서 퍼포먼스를 콘서트와 일맥상통하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였었고 9번입니다. 어디서 캐롤이 티켓을 얻었냐가 아니고 얻으려고 노력했냐입니다. 노력했냐. 그래서 좀 읽어보셨다면 데이브는 티켓을 얻었는데 캐롤은 티켓을 못 얻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다음에 읽어볼게요. How did you get those tickets? 어떻게 얻었냐? I tried getting ticket. 내가 얻으려고 되게 노력했었거든. 어떻게? 온라인으로. But 그러나 they sold out fast. 되게 빨리 매진됐던데 얘는 못 얻었어. 하지만 온라인으로 시도는 해본 거죠. 그죠? 질문이 시도한 장소를 묻고 있으니까 얘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온라인을 또 인터넷으로 바꾼 거니까 기억하시고요. 10번입니다. 그래요. 좀 중요한 하라고 드디어 나왔는데 자, suggest 좀 보시면 suggest는 우리가 아는 뜻이 뭐가 있냐면 제안하다가 있죠. 제안하다. 근데 얘는 또 뭐가 있냐면 뜻이 암시하다의 뜻이 있어요. 암시하다. 그래서 그 토익 브릿지 독해 part 3 이 질문에서 what is suggest를 보시면 해석을 무엇이 암시되어 있냐라고 하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답의 근거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추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 속할 겁니다. 그거 짐작하셔야 되고 데이브에 대해서 암시된 게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읽어봤더니 어떻게 얻었니? I got them from a radio contest 얻었대요. 좀 뜬금없죠? 읽어볼게요. I answered several music questions. 라디오 콘테스트에서 몇몇 개의 음악 퀘션 질문들에 응답을 했어. 정확히. 그리고 수상했어. 이겁니다. 그래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얘가 음악적인 지식이 뛰어난 애구나. 이걸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을 D로 결정이 있었던 그런 지문이었으니까 이런 포인트도 활용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보긴 했는데 어쨌거나 독해 파트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중간중간에 팁 드린 것들을 잘 메모해 두셔서 문제 풀 때 활용을 꼭 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 짧은 영상 안에서 많은 정보 전해드렸으니까 체크하시고 꼭 활용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